오늘 오전 8시에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0.4%가 떨어지면서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등 급변 사태를 제외하고 1%대 성장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러다간 수십 년간 지속된 일본의 장기 불황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경제 전반적인 자세한 이야기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속보치가 나왔는데 0.4%인데 0.97이 원래 나왔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2% 연성장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연 2% 성장은 지금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2010년도에 6.5% 성장한 이후에 2% 중후반 성장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만 좀 끊어서 놓고 보면은 1분기에 마이너스 0.4%, 2분기에 1%, 3분기에 0.4%. 그러면 마라톤으로 하면 한 30km 이제 지점을 지났는데 이제 4분기만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성과 GDP 연간 GDP를 볼 수가 있는데요. 0.8% 이하면은 1% 성장을 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1%, 2% 수준을 달성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2%로 지금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전망들이 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에 정부 투자가 좀 많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로 지금 풀이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부 투자에만 너무 의존하는 뭐 성장의 한계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던데요. 네네. 정부 투자는 전체 그 GDP 구성에서 보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투자가 경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주력으로서 어떤 경제 어떤 성장 동력을 끌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올해 3분기 1.2%면은 저는 뭐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 지출보다는 민간 소비, 일단 기업 투자 부분에서 더 선전을 해줘야만 2%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나 일본과의 갈등 등이 영향을 준 건데 이 부분을 좀 차치하고라도 내수 경제가 지금 체질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지금 많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내수 경제의 축을 이루는 그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중요한데요. 이제 민간 소비 부분은 전체 GDP에서 한 50% 차지하는데요. 한 5, 6년간 계속 정체되는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크게 개선되기도 어렵고 또 크게 악화되기도 어렵고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기업 투자인데요.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5.2%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건설 부분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투자 전반에 걸쳐서 좀 어려운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 투자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좀 동력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대외 여건도 좋지 않았고 홍남기 부총리의 언급대로 그리고 민간 소비도 정체에다가 건설 투자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칫 일본의 불황형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냐,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건 수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절대 일본의 장기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면 안 되겠죠. 다만 그렇죠. 이제 그 일본의 경제 상황을 좀 빗대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1993년도에 그 일본은 그 생산 가능 인구가 하락 전환하는 시점, 우리보다 25년 앞서서 생산 가능 인구가 하락을 했었고 또 그 구간에서 금리를 보면은 금리 수준이 뭐 4, 5%를 유지하다가 1%대, 0%대 진입을 한 구간이 1990년도 초반입니다.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가시화되던 구간이 지금 일본 경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따라서 금리 정책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일본이 1993년 이후에 25년간 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면 한 0.9%, 예. 1% 미만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0% 금리가 계속 제로금리 유지했다. 그렇죠. 금리 상수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예. 금리 주기가 소실이 되고 금리가 올라간 것도 없고 내려간 것도 없는 이런 주기가 25년간 진행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금리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정책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 한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스탠스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통화를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요번에 지난주에 네. 얘기를 한 바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일단 더 내릴 경우도 있을 거고 제로금리까지도 지금 열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금리 정책은 어떤 쪽이 좀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뭐 시장에서는 뭐 내년도에 뭐 0%대 금리 진입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예. 미국의 금리 정책을 보면은 2015년 말부터 9번을 올려서 올렸죠. 금리 상승 국민이 전개가 됐고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경우를 보면은 1.25에서 1.75 두 번 올렸다가 다시 두 번 내려서 기저금리 수준까지 왔습니다. 예. 그죠? 그럼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더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하지만은 금리 정책을 통한 어떤 이 경기 부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도 경기가 좋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제로금리까지 빠르게 진입을 해서 좀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금리 상승 복원력이 죽어버리면은 예. 금리 주기성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건 생각하지 않은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일본의 수 있기 전철을 때문에 밟을 수 있게 맞습니다.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전망에서 사실 연중까지만 해도 상저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뭐 반도체 섹터의 순환 주기도 그렇고, 근데 상저 하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를 저희는 한 미리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전망 내년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한 포인트에서 어떤 예. 성장률을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예. 다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까지는 한 2% 중후반을 유지했었는데 예. 앞으로는 2% 초중반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 국면이 점차 하향 안정화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운영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정책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집행하고 짜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이제 굉장히 주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위기가 왔으니까요.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둬야 할지 궁금하고 또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또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정책의 큰 축이 뭐 통화 정책이고 재정 정책인데요. 예. 그 통화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대응력이 매우 제한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지금 뭐 정부 지출 늘려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조세 정책은 초과세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은 늘리고 큰 틀로 보면은 균형 수지 정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나 또 재정 정책을 좀 정책은 과감하고 획기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보다 좀 획기적인 정책 대응을 해서 그 경기 하강 압력을 좀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 압력을 좀 맞습니다. 맞출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예. 기업 투자 유인을 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것들도 좀 고려가 된다면 더 나을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예. 그 내부 유보 경기 상황을 어렵게 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유보를 기업 투자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좀 과감한 그런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가 정말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 성장에 실패하면 10년 전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는 건데요. 정부는 현재 잠재 성장률 2% 중후반인 상황에서 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며 과도한 패닉에 빠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정부의 분석, 대응이 필요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오늘 송두환 NH금융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